수도 있지만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고, 나는 사랑을 했는데 상대는 나를 이용만 하고 내다 버릴 수도 있고,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다들 사랑은 꿈꿉니다. 사랑은 아프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세상 천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아프고 살 수 있을 재간이 있나, 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삶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안정기에는 우리가 그거를 고통이라고 설령 느끼더라도 그 고통을 빨리 극복하고 빨리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고통마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측은하고 안쓰럽고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내가 다 해주고 싶고 내가 다 감당하고, 이 단계가 보통의 1단계의 단계입니다. 그게 스리랑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프다라는 걸, 그러면 좋은 부모, 좋은 어른,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정말 그 사람이 자기의 조직, 자기의 가족,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국민을 사랑할 거면 이 현실을 까놓고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대신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같이 견뎌주고 반드시 일어날게, 도와줘 하고 손 내밀고, 그럼 사랑하잖아.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기저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일부에 뭐 방황은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손잡고 같이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는 단계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예. 여러분, 일기예보 하는 사람, 일기예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이 한참 사실 이제 휴가철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아이들도 방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조금 다시 뭐 이렇게 좀 확산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이런 우리가 이동의 자유, 그렇죠? 국제선 타고 외국도 나가고 뭐 가족끼리 휴가도 가고,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하는 뭐 가족끼리, 그 다음에 좋아하는 친구끼리 뭐 여행 많이 가고 휴가 많이 가고. 참고로 저는 휴가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휴가가 없냐? 그건 아닌데, 제가 이 여름을 아주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뭐 놀러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오면 뭐 그때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자, 제가 오늘 왜 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저 사람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예. 보통 휴가나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좀 다른 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별로 딱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한 끼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딱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차 정도는 마시는데 밥은 안 먹어. 그래서 내가 누구랑 밥을 먹고 싶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좋은 거야.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좋다고. 그런데 특히나 이 여행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반드시 가야 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하고 싶은 영순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휴가를 갈 때 보면 뭐 물론 사람이 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엊그저께 소개팅해서 오늘 휴가를 같이 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나름 뭐 그들 사이에서는 그게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갈 수도 있긴 있겠지만, 저희 상식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하고 싶은 게 여행. 이게 엔간해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또 이게 여행.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좀 고차원? 차원이 좀 높은, 왜 사랑이라는 거는, 그쵸? 일을 사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직업을 사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꼭 사람 관계에서의 사랑, 부모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쵸?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 아닌가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꾸로 준비한 그 선곡이요. 아예 제목이 사랑은 아프다입니다. 이승철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사랑은 아프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사랑은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나? 나는 사랑이 죽어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진정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주 어린 시절이던 조금 더 성장을 했던 내가 굳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 거기에 의한 상처, 그 상처에 의한 깊은 공포심, 이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랑으로 이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마음, 요런 게 있지 않고서는 나는 사랑은 무서워, 사랑은 너무 공포스러워, 나 사랑 싫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하고 싶죠? 안 되죠? 아니면 나는 사랑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고, 나는 사랑을 했는데 상대는 나를 이용만 하고 내다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다들 사랑은 꿈꿉니다. 근데 사랑이 아프대. 근데 저도 이제 촬영하기 전에 통증약을 이제 항상 먹습니다만, 난 너무 아프고 싶어. 나는 아픈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아파야만 삶의 의미가 있어. 이런 사람 있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정상 범위에서는 없고요. 예, 그 정신질환 중에 아픔과 고통이 어떤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있습니다. 예. 세상에 살인이 목적인 사람도 있는데, 삶의 목표이고 삶의 동기이고 삶의 의미인 사람도 없는데 뭐는 없겠어요. 그런 정신질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너무 아프고 싶어, 나는 아픔을 그리워, 간절히,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은 아프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지가 아프다는 건지, 아니면 사랑이라는 어떤 가치가 아픔을 수반한다는 건지, 그게 정상이라는 건지. 그러면 사랑은 서로 좋고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건데, 삶의 목표의 가치가 아프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고자 하는 사랑을 하는데 아프면 사랑을 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말장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오늘은 강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아프다는 어떤 작사가의 말장난이며 언어농단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사랑은 분명히 아프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것이 뭔 말이냐. 자, 오늘은 이 얘기를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처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들 겪고 있는 내가 지난 시간에 요거 하나를 또 까먹었더라고. 네. 고물가, 그죠? 고환율, 고금리. 예. 이러면서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9월까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받았던 대출금 네, 상환 연장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번에 이제 새 정부에서 국민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하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법인세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에 뭐 세율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의 범위를 조금 변환을 시켜서 내가 내야 되는 어떤 세금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뭐 점심값 같은 것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을 좀 늘려주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예. 이제 국민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중에 꽤 많은 어떤 그 국민을 위한 세제 법안들은 또 이게 또 입법 사안이라서 이게 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2달 동안 농댕이 까고 놀던 국회가 갑자기 거기에 합의가 돼갖고 뭐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난 그것도 의문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고통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뭐 98년도 IMF나 이때는 우리나라가 고통스러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마다 상황별로 또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극복하는 나라들도 존재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랑은 아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국민을 사랑하면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사랑인지, 그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인가?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일까?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 되게 어리석은 질문 같지 않아요? 아니, 세상 천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아프고 살 수 있을 재간이 있나?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건 사실 뭐 옆에서 뭐 간병을 하든 아니면 집을 팔아서 뭐 최고의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던, 아니면 뭐 직장이고 뭐고 싹 다 때려치고 모든 내 인생을 희생하고 그 아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아플까요? 이게 오늘은 굉장히 조금 질문이 난해하기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제 뒤에 가면 분명히 나옵니다. 사랑에는요, 이것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를 하자면 3가지 단계의 사랑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학
지금도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누가 뭐 수학 노벨상? 예, 거기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교육까지 받고 그 수학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은 이유가,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을 과감히 때려치고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으러 외국을 갔기 때문이다 라는, 이게 정답 아닌 정답이 나와서 사실 상당히 씁쓸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수포자 분들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수학 제일 하기 싫잖아요. 수학 문제집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학 문제집이나 수학 교재를 보면 기초 부분이 있고요, 응용 부분이 있고요, 심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단계예요. 근데 기초 부분을 풀면서 심화 부분을 갑자기 건너뛰어서 풀 수 있는 사람은 수학 천재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초 부분을 충실하게 풀고, 자, 기초 부분이 더 이상 나한테는 성장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풉니다. 응용 문제를 이제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숙지가 됐다고 했을 때 심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심화 과정의 점수가 매우 높은 사람은 수학 성적을 잘 받을 확률이 높고, 심화 과정을 매우 잘 푸는 사람은 수포자가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 이건 수학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기초 단계가 있고, 응용 단계가 있고, 심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기초 단계에서 대부분 머물러 있는 사랑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반인들 중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 지적 능력,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라는 게 아예 지적 능력의 그 어떤 범위가 일반 그 정상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적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이 안 벗어나고 이렇게 정상 범위에 있는 초입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간값 정도로 들어올 정도의 안전한 단계는 아니고,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분류할 만큼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계성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성 장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지 않은 이 기초 단계의 사랑을 우리는 보통 사랑이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요런 경계성 장애나 지적 장애가 아닌 일반인들이라는 어떤 일반적 지능을 가졌다는 사람 입장에서 적어도 그냥 완전한 이 기초 문제 있잖아요. 이 기초 문제들은 앵간하게 연습시키고, 앵간하게 보상 주고, 앵간하게 훈련시키고, 많이 문제 풀면 그래도 60점 이상은 다 맞습니다. 즉 뭐냐면, 사랑도 보통의 아주 특별한 정신적 어떤 트라우마,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성격 장애, 뭐 이런, 아니면 정신질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도 이 1차원적인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렵죠? 뭐 사랑 하나 갖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해 하는데, 그만큼 사랑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하면 다 알잖아. 맥시멈 3년을 간다는, 그것도 오래 가는 사람이 맥시멈 3년을 간다는 그 사람.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쵸? 눈 맞추고 싶고, 안고 싶고,
뭐 스킨십 하는 얘기만 하냐고? 이게 사랑의 기본인 걸 어떻게? 보고 싶고, 아까 분명히 목소리 들었는데 목소리 또 듣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예쁨 받고 싶고, 어쩌고 늘 함께 있고 싶고, 어쩌고 이런 사랑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 거이고 싶고, 그래서 뭐 각 많이 하잖아요. 각자 집으로 헤어져야 할 때, 한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밤은 뜨겁게 둘이 함께 있고 싶고, 그런 거. 그러면 이제 뭐 갑자기 뭐 거짓말을 좀 뻥튀기도 좀 하고 뭐 이러 가면서 이제 그 사랑의 단계를 우리는 만끽을 하죠. 우리는 요 사랑의 단계의 행복, 요거를 행복 이퀄 사랑 이퀄 행복 이렇게 느끼고, 그 상황 안에서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아픔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뭐 아픈 게 와도 못 느낍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추리소설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기억은 안 나, 막 짬뽕이 돼서. 근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뭐 어떤 이제 사연에 의해서 복수를 꿈꾸는 뭐 그런 외국 소설이었는데, 추리소설이었는데, 이 사람이, 물론 지도 총을 가지기는 했어. 근데 뭐 내가 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총을 안 맞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심장에 총을 맞아갖고 아니면 급소에 총을 맞아서 죽진 않았으니까 소설이 이어졌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이 허벅지에 총을 맞았어. 그러면 그 어마무시한 통증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얘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망가진 거죠. 망가진 거. 근데 나는 통증을 너무 많이 느껴. 문제야 이거. 짜증나 죽겠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에어컨을 이렇게 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막 땀이 삐질삐질 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좀 있는 게, 이제 에어컨을 조금 오래 쐬면 우리가 뭘 느끼죠? 추위를 느끼죠. 한기를 느끼죠. 근데 저는 한기를 느끼는 그 자체가 저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찬바람을 맞으면 추운 게 아니라 찬바람을 맞으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의 강도가 약간 치통 같기도 하고 두통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예.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 쪽으로 오는 한기는 어느 정도 조금 보호를 받지만, 이 얼굴, 귀, 그죠? 예, 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살이 노출되어 있는 데는 한기를 온 곳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잉 통증을 느끼는 거고, 그 사람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맞아서 피가 질질 흘려지고 막 너무 극단적인 고통을 느껴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눈으로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피가 줄줄 흘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봉합? 예.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출혈 부위를 이렇게 붕대로 막아갖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100번, 1000번 잡히고 100번, 1000번,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자기가 본연의 복수 업무를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까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여튼 이뤄낸다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되게 좋다. 사람이 살면서 통증을 안 느끼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통증을 느끼는 것이 통증을 못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저울질을 했을 땐 단 1%라도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왜냐면 통증이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는 강도가 있고요. 그 강도에 맞게 이게 뭐 진짜 병적으로 뭐 진짜 뭐 극한의 뭐 이런 사기,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냥 통증 있다 없다로만 봤을 때는 있을 때는 그 수위를 낮춰주는 뭐 나쁘긴 해도 진통제라는 뭐 어떤 진통 주사라는 뭐 이런 것들이라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통증이 없는 사람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지 내 몸 상태가 정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악소리도 못 해보고 그냥 생명을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쪽이 통증이 없는 쪽보다는 그래도 무언가를 조치할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상황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하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사랑의 범주 안에는 통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 그것까지만 사귀고 그냥 사랑이 끝나버리면 근데 그것도 내가 꼴보기 싫어. 근데 저 새끼 갑자기 뭐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난 쟤랑 만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유학을 가버린대. 그래서 아싸버리 해서 나는 딱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정말 고통 없이 상대와 헤어지는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상대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도 통증이죠. 고통이고 아프죠? 그 상황이 제일 아프다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상황 설정을 하죠. 헤어짐의 어떤 고통. 근데 꼭 헤어짐의 고통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3년을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맥시멈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미니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니멈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사랑에서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로 이제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굉장히 처절하게 가난한 나의 현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말 드러내기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아픈 나의 사연, 또 성장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랑 속에 개입이 되면 이게 2단계 응용편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응용편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정서적 고통, 정서적 교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지속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뇌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여기 안에는 뭐 부모의 뭐 반대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아주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취업을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내가 갑자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코로나가 터져갖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빚을 잔뜩 져갖고 뭐 이게 그쵸 파산 위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원하지 않았는데 뭐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단계, 요 단계가 이제 내가 말하는 응용편의 2단계란 말이에요. 사랑의 2단계. 그러면 사랑의 2단계에서는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버리거나 지속 가능하게 가거나, 그러니까 고우거나 스탑이거나, 그 사랑을 계속하거나, 이 계속 가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정서적 그 감정에, 그쵸, 굉장히 힘든 태풍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만약에 내가 계속 가지고 갈 경우에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설득해야 되며 무엇을 포기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와 고민, 그렇죠? 도전?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흔한 말로. 사랑 쫑 끝. The end.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사랑의 2단계. 응용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포자인 경우도 같은 경우도요. 보통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무런 개입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라는 그 가설이 아닌 이상은 보통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의 수학 단계는 누가 도와주고 뭐 계속 체크해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지능의 중간값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는 다 따라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의 어떤 단계의 그 변화 상승이겠죠. 자,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수포자가 되는 거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뭐 예전에는 1시간만 노력했던 걸 2시간 노력하고 그다음에 계속 뭐 자기가 무언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고통과 희생을 뭐 감수하면 그렇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2단계는 가거나 멈추거나 사실 이 의사결정이 고통스러운 거지 사실은 할 수는 있어요. 이 2단계에서는. 그래서 요때 많이 우리는 헤어지죠. 뭐 헤어진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5년 전, 6년 전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선이 지옥 같다는 얘기겠죠. 조선이 지옥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옥을 벗어나야겠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코로나를 겪지 않았으면 저희 아이가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하자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는 저는 교육 선진국으로 사실은 보내고 싶었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분 성함을 굳이 그렇게 기억까지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분이 만약에 그냥 우리나라 한국에서 뭐 대학원 석사까지 말은 했다고 자꾸 뭐 우리나라 교육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뭐 언론 플레이인지 그 쪽팔린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중간에 사실은 이 한국 교육에 예, 어떤 이유에서든 부적응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환명 때문에 깊이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다들 마치잖아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근데 이제 중도에 하차를 하시고 검정고시라는 어떤 그런 다른 루트로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에선지 대학원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뭐 물리학과를 다니셨는데 쫓아를 못 가서 굉장히 낮은 학점을 받으셨고 그래서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뭐 외국 가서 공부를 하셨다.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서 그냥 쭉 박사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과연 상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못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그게 환경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뭔가 투입되는 것은 굉장히 많고 뭔가 변화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많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가 정말 학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잘 펼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 같아도 외국을 보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생각은 아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주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야 나도 좀 안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사실 그 지금 정도의 지금 단계는요, 기초편에서 응용편으로, 즉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행복하고, 뭐 예전에 한 2003년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2003년도인가 제가 그때 주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냥 지금은 뭐 차리기만 해도 돈이 벌린대요. 옷가게를 차려도 돈이 벌리고, 그 다음에 무슨 호프집을 차려도 돈이 벌리고, 무슨 뭐 주점을 차려도 돈이 벌리고, 카페를 차려도 돈이 벌린대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돈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뭐 그때는 지금보다 그 2003년도 그때보다 훨씬 더 부흥기였죠. 그때는 뭐 경제 성장률이 뭐 7%, 8% 뭐 이렇게 가던, 88 올림픽 이후에 뭐 이런 상황을 이제 겪었을 때도 뭔가 이제 고통이 있었겠죠. 세상에 고통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삶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제적인 안정기에는 우리가 그거를 고통이라고 설령 느끼더라도 그 고통을 빨리 극복하고 빨리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기초편 1단계에서는 분명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그 아픔과 고통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왔을 수도 있는데 그 고통마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측은하고 안쓰럽고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내가 다 해주고 싶고 내가 다 감당하고, 이 단계가 보통의 1단계의 단계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있죠. 뭐 아이가 태어나면 뭐 너무 이뻐갖고 막 맨날 술 먹고 12시, 1시, 2시, 3시 아니면 새벽 패를 보면서 퇴근했던 아빠가 너무 딸이 예뻐서 딸바 보인 아빠가 퇴근과 동시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혼 때는 없나요? 신혼 때? 예, 그냥 뭐 이게 언제 이게 퇴근 시간이야? 그냥 종 땡 치면 그냥 go back home 해갖고 이제, 그렇죠. 밥 먹다가도 눈이 맞으면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픔의 통증보다 그 아픔의 통증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어떤 그 기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2단계에서는 그 통증에 대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내가 사실 포기 쪽으로 가든 아니면 그걸 계속 짊어지고 갈 수 있던 뭐 이런 단계가 생기는 거죠. 선택의 순간? 그렇죠. 선택의 순간. 근데 이 3단계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사랑에는 늘 고통이 따르고 사랑은 그래서 늘 아픕니다. 우리가 사랑은 아프다가 사랑은 헤어졌을 때, 사랑이 끝났을 때 아픈 게 아니라 사랑은 그냥 진행 중에도 아픈 거예요. 사랑은 진행 중에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마지막 이제 이 심화 단계에서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이제 경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보면 딱 둘로 나눠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나라만 아파요. 우리나라만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고통스러워요. 뭐 우리나라만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고물가, 뭐 고금리, 뭐 고환율, 뭐 이것 때문만의 고통스러움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기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유럽 뭐 40도 넘고,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45도가 넘고, 어디에는 한 달 내내 뭐 비가 오고, 뭐 호주인가 어디에서는 우리나라 1년 강수량만한 그런 강수량이 며칠 사이에 뭐 와서 도시 하나가 거의 뭐, 그 뭐 물에 잠기는 뭐 이런 진짜 극단적인 고통 속에 전 세계가 지금, 전 지구가 지금 다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도망갈 곳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년 전에 헬조선. 조선이 헬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헬이 아는 곳으로 가? 말어? 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이 헬 조선을 시켜줄 만한 부모님의 능력이 돼. 그리고 내가 헬 조선을 해서 다른 나라 가서도 아주 내 능력을 발휘해서 살 만큼 내가 준비가 잘 돼 있어. 한국을 떠나서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민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나라도 선택해서 갈 수 있겠죠.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로 갈 수도 있고, 내 삶이 가장 평화롭게 누리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나라도 갈 수가 있고. 저는 저의 가치나 저의 삶의 태도가 코리아하고는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런 가치가 나와 가장 잘 부합되는 나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단계. 자, 근데 지금의 단계는 뭐냐면요. 다 아픈 거예요. 다 헬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가고 이동하고 다른 나라로 가면 멍똥똥 드림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뭐 아메리칸 드림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미국을 동경하면서 그 1세대 그쵸? 예. 이민자들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더 이상은 살지 못하겠다고 해갖고 그 막 조그마한 이렇게 배 하나에 난민들이 이제 타고 가다가 막 배가 뒤집어져서 수많은 난민들이 죽고 고통받고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난민들이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생명을 정말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탈출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동해서 정착을 하는 그럼 그 나라는 과연 지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나의 어떤 그 환경만 고통스럽고 다른 환경들은 안정돼 있을 때는 그쪽으로 내가 이동을 하거나 그쵸? 하면은 나의 어떤 부족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심화 단계, 3단계의 삶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TV를 보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 똑같은 환율 1300 얼마,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유가, 네. 얼마, 그 다음에 뭐 CPI, PPI,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수들이 있어요. 그 똑같은 통계 자료를 보고 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올해 하반기를 찍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팀이 한 팀이 있고요. 한 팀은 이 통계 이 오류와 착시에서 우리는 여기서 메모리 되면 안 된다. 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왜 착시일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즉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큰 위기이고 이제는 지금 이 위기는 1998년도에 외환위기 왔을 때 나는 그 이전에 돌반지 팔았나? 몰라. 기억 안 난다. 돌반지 팔아갖고 외환 보유고 만들어서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넘어왔지만 지금은 뭐 대기업을 대기업이 잘 존립해야 그 밑에 중소기업 그 밑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취업도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법인세도 깎아준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즉 지금은 대기업부터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물론 취약계층이 더 힘들긴 하지만 다 같이 몰락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다 같이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옆나라, 이웃나라, 그 다음에 선진국, 개발, 뭐 도상국 다 같이 사실은 그걸 뭐라고 표현, 재앙, 예, 재앙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한 2주 지나면 안 나오십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대부분 희망론, 긍정론, 낙관론,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셔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리고 내 가족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이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견디면 분명히 경기 침체를 아주 가볍게 넘기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정말 왜곡되게 비뚤어지게 잘못하는 사랑이 뭐예요? 내가 다 해주는 거. 우리 애가 뭐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 애가 친구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 애가 어떤 진로나 어떤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 아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 아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서 이 아이가 하나씩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다 내가 해주는 거야. 학교도 내가 찾아가서, 담임선생님도 내가 만나고, 애들한테도 내가 누구 엄마인데 어떻게 너네들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뭐 협박도 좀 하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뭐 나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더니, 예, 있더라고요. 아주 많더라고요. 그 대학교에서 아니 우리 애가 삐뿔밖에 안 받았던데, 아니 출석도 왜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왜 삐뿔을 받았나요? 라는 이메일을, 전화를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하더래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냐면 그 아이가 그 순간에 받는, 사실은 본인의 고통조차도 다 내가 해주겠다, 엄마인 내가 해주겠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아이를, 그쵸, 평생 바보, 뭐 병신으로 만드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기 일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이루고 어떻게 조직 내에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을 이뤘어요. 근데 아빠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아빠가 좋은 직장에 뭐 대기업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해서 연봉이 1억 넘었고 막 이렇게 해서 나름 중간 계층으로 잘 살았는데, 회사 잘리고, 그 다음에 회사를 잘리는 그 과정 안에서 또 어쩌고저쩌고 문제에서 소송에 걸려서 맨날 뭐 검사 들락거리면서 뭐 재판받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가족이 고통스럽겠죠. 근데 요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한테 생겼어.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 상황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좀 힘들겠지만 너네들도 같이 겪어달라. 요게 뭐예요? 중간 단계 응용편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아픔입니다. 그럼 여기서 갈려요. 나는
솔직히 뭐 네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너랑 결혼했겠냐? 난 싫어. 내가 왜 그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 난 너랑 못 살아. 이혼해. 하고 떠나버리는 가족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 마인드로 시작한 가족이라면 언젠가는 파탄이 났겠죠. 그럼 평생 아무 일도 없이 뭐 죽을 때까지 살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명리학자로서 인생에서 그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요 단계에서는 극단적 단계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우리 집이 예전과 다르구나.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이게 뭐 아주 어린 5살, 6살 뭐 이런 아이들이 아닌 한 사춘기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압니다. 아이들이 아는데 제가 나중에 사춘기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들이 알리는 방법을 잘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튕겨져 나가는 거고요. 이 아이들도 다 생각할 줄 알아요.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내가 이 고통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튀어나가서 가출을 하느냐의 문제는 이 사안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안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이 사안을 어떻게 맞닥뜨려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튕겨져 나가든 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보통 그럴 때, 자,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범위의 정서적 그 애착을 가진 친구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좀 짜증이 많으셨구나. 왜 예전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막 소고기도 막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잘 사주더니 요즘에는 그냥 좀 그게 잘 안 됐구나.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힘이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과 통증은 성장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고 근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단단하고 더 정말 확실한 성장의 어떤 아이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예 떨어져 나오거나, 그렇죠? 그래서 나오자가 되거나, 아니면 더 단단해지는 어떤 힘이 생기거나, 뭐 이런 성장의 기저에서 이 사랑의 아픔이 여기 이 존재상에서는 그 두 가지 길로 완벽하게 갈립니다. 근데 지금의 단계는 제가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3단계, 심화 단계. 여기서는 이미 그 단계를 넘은 거예요. 이미 뭐예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요, 다 같이 고통의 단계 안으로 빠져들어와 있어요. 물론 요즘에 뭐 KB 뭐 금융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지금 뭐 금리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걸로 뭐 엄청난 수익을 보는 몇 군데 뭐 기업도 있겠죠. 다 같이 힘들다고 해도요, 항상 소수자는 거기서 수혜를 받습니다. 아예 100%다 똑같이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80~90% 이상. 자, 근데 여기 이 단계는 뭐냐면 갈릴 수 있는 성장의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생존의 단계입니다. 생존의 단계. 내가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그거예요. 빨리 골마서 터트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고통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만큼의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것들이 아플까봐, 내가 봤을 때 그거는 핑계고, 그 우리가 아프면 아우성을 지죠? 그 아우성과 아우성의 책임이 나한테로 올까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카드 돌려막게 하는 거. 네. 전 정부에서 이 정부로 넘기면 이 정부에서 저도 다음 정부까지만 어떻게든 버텨서, 그렇죠? 내가 그 아우성과 통증의 고통을 나는 내가 굳이 직면하지 않고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기는 그런 지금 수단을 보이면서 뭐로 포장을 하냐면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런 명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사랑의 아픔은 뭐냐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골마서 어차피 터져. 그렇죠? 이건 성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생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터져. 그래서 어차피 터지는데 내가 어디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터질 거냐를 미리 예측하면 거기서 회복될 수 있거나 거기서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을 남겨두고 터지느냐, 아니면 하고 넉넉히 있다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니 지금 봐 지표도 괜찮고 우리 요즘에 글로벌 하잖아요. 그럼 저 미국의 취업률도 아직 높고 미국의 CPI도 아직 괜찮아. 그러면 우린도 괜찮은 걸 거야 라고, 괜찮을 거야 그래, 요때까지만 내가 기득권을 누리는 요 시기만 어떻게든 버티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 바 아니고 그 사이에 우리는 준비를 해서 조금 괜찮은 대로 튀면 그만이지. 그 스리랑카의 대통령 몰디브인가로 튀었잖아. 아마 그 돈 꽤나 들고 튀었을 거예요. 가질 수 있는 돈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리랑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프다라는 걸 그러면 좋은 리더, 좋은 부모, 좋은 어른,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정말 그 사람이 자기의 조직, 자기의 가족,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국민을 사랑할 거면 이 현실을 다 까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내가 검찰에 불려 그래서 우리 집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가 있고 그래서 이 집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과하고. 대신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같이 견뎌주고 반드시 일어날게, 도와줘 하고 손 내밀고, 그럼 사랑하잖아.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기저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일부에 방황은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손잡고 같이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는 단계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단계에서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는 빨리 침몰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느냐. 에이 설마 침몰하겠어? 이렇게 배가 큰데? 아니 설마 침몰하겠어? 내가 그렇게 운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느 나라가 와서 설마 침몰하겠어? 이렇게 수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보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버티고만 있다가 다 같이 침몰하는 사태를 맞닥뜨리는, 이 사랑을 가장한 결국은 자기 살기만을 위한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을 제가 오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주도 한 달 살이 가갖고 죽었다는 그 일가족들, 지금 그런 형태의 마음들이요 굉장히 많이 횡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까놓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극복하고 그 고통을, 사실 그 고통이 사실 쉽진 않죠. 그 이겨내는 쪽보다는 그냥 모르고 있다가 수면제 먹여서 죽여버리고, 모르고 있다가 수면제 먹고 추락해서 죽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냥 도망치려는 어떤 그런 기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주둥이로는 아유, 사랑하는 가족이 남겨졌을 때 받을 고통을 뭐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씩 그런 부분들에서 대놓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 경제 위기에 지금 한복판에 있다.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할 뿐이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고 하는 집 보면은 그거랑은 상관없는, 아니 무슨 머드 축제 가서 뭐, 아니 그 머드 축제 왜 가는 거야 도대체? 뭐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한마디 했다고 이제 언론에서, 나 그 IMF 때 들었던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국민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국민들을 상처 준다고 저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힘들어도 괜찮다. 내가 어떻게든 잘 극복해서 너희들 힘들지 않게 해줄게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지금 뭐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고 뭐 이러다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아니, 그 상황이 이미 불안한 상황이 왔는데 말을 그렇게 해서 불안하지 않게 하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위하는 겁니까? 물론 뭐 말은 그렇게 하고 도대체 왜 가는지 뭐 아무리 난 머리를 굴려도 이해할 수 없는 머드 축제에 가갖고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가 맞는데,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물론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좋은 얘기, 희망의 메시지,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 시각, 이거 완전히 긍정을 모욕하는 일인데, 긍정적 시각, 낙관론, 그 다음에 조금만 버티고 올해만, 이제 올해 벌써 하반기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 괜찮아져. 이 말을 해야 사랑이고, 이렇게 해서 아프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그냥 다 뒤지든 말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뭐 갑자기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남편이 분명히, 아내가 분명히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괜찮아, 문제 없어, 별일 없어 하다가 갑자기 집 경매로 날라가고 집도 날라가고 모두 날라가고 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그 가정은 완전히 해체가 되고, 그쵸? 다시 재생, 왜? 신뢰가 깨졌으니까. 다시 모여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을 만큼의 생존의 위기를 만들어 놓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는 밝지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프지 않은 사랑을 만들어, 아니야, 사랑은 아프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게 마음이고, 그건 마음으로 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픈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랑을 아프지 않고 아주 행복하고 러블러블하고 핑크핑크하고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떤 희망과 뭐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때문에 이 아픔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너무나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곡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쟤도 하고 있고 쟤도 하고 있고 나라도 하고 있고 대통령도 하고 있고 언론도 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론에 내세워서 조금 지나면 괜찮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 뭐 미국의 연준 그 파월 의장인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저 인플레는 잠깐 저 지나가다가 말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장기가 아니라 아주 몇 달째 이어져 오고 있고 당분간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그랬고, 뭐 유럽에서도 맨 저 십몇 년 동안 저금리로 있고 버티고 있다가 이번에 금리 인상했고, 뭐 이런 현실들을 그냥 눈 뜨고 앉았다가 괜찮다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잦은 면역을 넣어주지 않고 그냥 한 방에 훅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는 아주 아름다운 포장 속에 넣어서 자 그러면 죽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아름다운 말로 이것들을 어떻게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달에 끼든 눈에 이렇게 달에 끼든 어디가 골맞을 때 충분히 잘 곰게 해서 째버려야 상처가 안 옵니다. 근데 분명히 그게 골맞아 있는데 계속 그냥 소염제 이런 걸 맞아갖고 이게 째지 않으면 낫지 않을 거를 버티다 하면요 그게 온몸에 염증이 다 퍼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안에 있는 이런 그 지금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사랑이라는 어떤 가치를 무기로 내세워서 사랑은 분명히 아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정말 위장술로 우리가 어떤 면역을 가져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앗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의 심각함을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뭐 경제로 말하는 것도 내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 뭐 그렇다고 여행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심각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럼 이것들을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대우조선 하청업체들이 자기네들 힘들다고 4.5%그 임금 인상을 받기 위해 지금 뭐 다른 그 수많은 그 노동자들 어떻게 수습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국으로 지금 가는 일들이요 너무나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도 맨 포장지라는 것만 나오고 특히 포털 뉴스에서는 아직 뜨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면 이것들을 정말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그 다음에 살아낼 의지를 갖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는 게 죽음보다도 못한 삶을 살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어렵죠. 제가 하는 얘기가 철학만큼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얘기가 오늘의 얘기였는데 하지만 이 부분들이 왜 심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꼬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제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쉬운 방법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보양식을 드시고 이제 이 여름이 끝나는 순간부터 정말 이제 전투태세를 갖추셔서 정말 사랑 고통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잘 성장이 이건 좀 지났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잘 생존을 잘 영위해서 다시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하길 바랍니다. 나부터 파이팅!